안녕하세요, 편집나 여러분. 얼마 전 어떤 구독자분의 문의 메일이 왔습니다. 다른 요소나 문자는 작업할 수 있겠는데 경계선과 연한 색상 처리, 블러 등을 제대로 못해서 너무나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윗단과 아랫단으로 나누어 토목 공사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싶으시다는 건데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항공 영상 위에다가 멋지게 영역 표시를 하는 걸 같이 한번 빠르게 배워보시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 주는 것과 이렇게 이런 설명을 보여주는 부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사실 이 위에 있는 설명 부분은 영어로 콜아웃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메일로 답변 드리기도 이 콜아웃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토코 그래픽 팩 같은 데 있는 걸 쓰시는 걸 추천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토코 그래픽 팩에 가면 15번에 보면 여기 콜아웃 보이시죠? 자, 여기에 들어가서 자, 키보드 1 왼쪽에 있는 물결 무늬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했던 패널들이 커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자, 여기도 선택하고 커졌다 원래대로 돌아왔다, 타임라인도 커졌다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자, 다시 여기를 보면 자, 이런 게 다 콜아웃들이에요. 다음에 프리미어로 이런 콜아웃을 만드는 것도 한번 영상을 만들긴 할 건데, 우선은 이런 콜아웃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유료 템플릿 같은 걸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걸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 영역 부분은 이렇게 진한 선과 반투명한 면이 이렇게 따로 있어서 면만 이렇게 깜빡깜빡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저도 이렇게 근사한 영상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쯤에서 딱 멈추고 이 영역이 깜빡깜빡 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영상이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딱 멈추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멈추는 위치에서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플레이 헤드가 놓여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단축키 2 이거 세팅하는 거 아시죠? 세팅을 안 해놨다면 면도 칼로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얘는 적당히 뒤로 좀 보내주시고, 이 상태에서 한 칸 앞으로 간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Add Frame Hold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주면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 한 프레임, 딱 한 프레임만 뭐가 새로 생긴 게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정지된 프레임이 이미지처럼 생긴 겁니다. 이걸 쭉 누르면, 여기까지 쭉 누려볼게요. 느려도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프레임부터는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마음대로 줄이거나 느릴 수 있으니까요. 적당한 길이만큼 느렸다가 나중에 또 줄이고 이걸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딱 멈추는 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이 콜아웃 이런 템플릿을 쓰는 걸 추천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영역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레프트 포지션이 위에 있으니까 조금 내려보면 라이트 포지션도 나오죠.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자, 저는 요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멈추는 여기쯤에서 플레이드를 놓고 어플라이를 짠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크죠? 왜냐면 얘가 4K용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센셜 그래픽스 에디트에 가면 이런저런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맨 아래 메인 스케일 요걸 한 40% 정도로 좀 큼지막하게 50%로 할까요? 자, 이 정도 좋습니다. 자, 여기다가 아까 뭐였죠? 총 8필지 2633평. 자, 그러면 이게 좀 느리게 나오니까 얘를 조금 앞으로 당겨줘 볼게요. 근사한데요? 이제 영역 표시를 해줄 건데요. 영역은 뭘 써야 될까요? 이게 정사각형이나 정원이면 여기 있는 이 렉탱글 툴 같은 걸 써주면 되겠지만, 이렇게 모양이 복잡한 경우에는 펜 툴을 사용해 줍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여기를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200% 정도로 해주고, 짠. 자, 근데 이렇게 펜툴로 그리다 보니까 뭔가 여기가 가려서 잘 안 보이죠? 그건 이센셜 그래픽스 에디트에 이렇게 보면 필이 차 있어서 면을 가리기 때문인데요. 자, 면을 체크를 풀어주고 스트로크를 넣어줄게요. 그럼 이제 여기가 잘 보이니까 이 상태로 계속 그려줄 건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프리미어 펜툴이 되게 불편한 건데, 이게 방금 전에 작업하던 포인트 근처에 있으면 이렇게 제대로 잘 안 찍힐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더 화면을 확대해 준 다음에
근데도 안 찍히네요. 자, 이럴 땐 먼 데를 찍어주고 이 점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데려와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그러네. 먼 데서 찍고 얘를 데려와 주고, 그리고 또 화면을 옮겨서, 자, 화면을 다시 옮기는 와중에 제가 딴 데를 클릭했더니, 자, 왼쪽에 보세요. 쉐이프가 다른 게 또 생겼어요. 자, 이러면 이걸 지워주고 이 쉐이프를 선택을 한 상태로 다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이어졌죠. 자, 또 안 되죠. 원대를 찍고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제 핏해서 원래 크기로 봅니다. 자, V를 눌러서 다시 선택 둘러와 주고요. 자,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눈에 거슬린 건 뭘까요? 자, 이 콜아웃의 선이 이 하얀 세로 그려준 선보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 아까 이 선도 빨간색이었네. 선은 빨간색으로 다시 할게요. 선은 빨간색, 면은 노란색으로. 자, 여기 라인 컬러 빨간색, 포인트 컬러 역시 같은 빨간색 이렇게 해주고, 방금 그린 이 쉐이프의 컬러도 스트로크를 같은 색깔로 해줄게요. 근데 이 선이 너무 얇죠. 그래서 이걸 한 10 정도 두껍게 해줄게요. 그리고 클립의 길이를 적당하게 이렇게 늘려줄게요. 자, 이제 면을 해줄 차례입니다. 아까 보시면 이렇게 면은 반투명하고 선은 완전히 진하고, 그러다가 면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이렇게 선과 면의 레이어가 서로 다른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있는 요 레이어를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선이 위에 있고 아래 면이 깔리는 걸 해주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걸 선택을 해주고, 이번에 이름을 아예 바꿔볼게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면, 그리고 위에 있는 클립은 선,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봤을 때 안 헷갈리겠죠? 여러분, 이런 이름 주는 거가 되게 귀찮아도 이걸 무조건 틈틈이 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잡한 작업을 할 때에도 작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면을 선택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는 면이니까 스트로크는 체크를 풀어서 없애주고요. 자, 그런데도 이 선이 보이는 이유는 이 위에 레이어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 위에 레이어를, 자, 여기 눈을 감겨서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 면 클립의 Fill을 눌러주면 면만 차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얘를 아까 썼던 저 노란색으로 적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선 레이어를 다시 눈을 띄워줘서 보이게 해주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면 레이어를, 이 위에 있는 요게 투명도거든요. 이걸 적당하게 한 이 정도로 해볼까요? 자, 밑에가 살짝 보이면서 노랗게 칠해져 있는 이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근데 자꾸, 자, 여기에 이렇게 선이 밖으로 튀어나간 게 눈에 거슬리네요. 자,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쉐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선이 이 쉐이프의 바깥으로 그려져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이럴 때는, 자, 이 선 레이어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스트로크의 오른쪽에 보면 아우터라고 지금 돼 있어요. 이걸 센터 해도 약간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아예 이너로 이렇게 해주면, 자, 요 점의 안쪽으로 선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처럼 선이 이렇게 꺾인 것처럼 보이는 게 없어졌어요. 조금 더 확대를 또 해서 볼게요. 이번엔 뭐가 걸리냐면, 자, 여기가 이렇게 꺾이는 자리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자,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스트로크가 선택된 상태에서, 자, 아까 이렇게 선이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가운데냐 라는 세팅을 해줬잖아요. 어피어런스의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그래픽 프로퍼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걸 누른 다음에 이번엔 라인의 조인을, 지금 미터 조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라운드 조인으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짜잔, 여기가 부드럽게 꺾여지는 거 보이시죠?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면만 깜빡깜빡 하는 효과를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죠. 그냥 이 정도 이게 딱 나오고, 바로 이 밑에 클립을 면도날로 깜빡, 자, 이렇게 처음 깜빡 하는 걸 하나 끊어준 상태에서 얘를 컨트롤 C를 누르고 얘를 쭉 복사를 해서 붙여줄 건데, 지금 이쪽에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얘를 끄고 얘를 불을 켜줄게요. 그러면 복제가 한 개 일로 붙죠. 한 번 더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그러면 깜빡 깜빡 깜빡, 뭐 이렇게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얘를 없애고 지워주고, 얘를 지워주고, 얘를 지워주면
좀 깜빡거리는 게 경망스럽네요.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그러면 약간 2배 길게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깜빡 깜빡.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구독자분이 요청했던 화면의 특정 영역을 선과 면으로 표시하고 또 면의 투명도만 따로 조정을 하는 효과를 어떻게 연출하는지를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이걸로 충분히 설명이 됐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들 힘내시고요. 편집러 라이프 채널이 여러분들의 유튜브 영상 제작에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역시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